그들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그 남자가 집을 나갈 때 던진 말이 무엇이었는지. 애는 내가 키워. 나는 새 인생 살 거야. 32살 젊은 엄마였던 나는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좌판을 깔아야 했으니까요. 양육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딸아이가 울 때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그 남자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3번, 4번 결국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살자.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딸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사법고시, 학원비까지 모두 내 손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딸이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 배지를 달고 돌아온 딸을 보며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연락 왔어. 딸의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SNS로 딸을 찾아냈다더군요. 검사가 된 딸의 기사를 보고. 그리고 그 남자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혼주석에 나랑 지금 와이프 앉을 거야. 신부 아버지는 나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엔 내가 딸 챙길 거야. 이제부턴 내가 아빠 노릇할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30년 동안 나와 내 딸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3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가을, 나는 32살이었습니다. 신혼 4년 차, 3살배기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고 나는 집에서 딸을 돌보며 틈틈이 부업으로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날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11시, 12시, 새벽 2시가 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남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식요? 오늘 없었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벽 4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라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어디 갔다 와? 회사. 거짓말하지 마. 확인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회사 후배야. 나보다 8살 어려. 미안하지만 나 이혼할게. 당신 미쳤어? 우리 딸은 어떡하고? 딸은 내가 키워. 난 새 인생 살고 싶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양육비는 줄 거지? 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미안. 나도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양육비는 못 줘. 뭐? 법적으로 네가 양육권 가지면 내가 줄 의무 없잖아. 그냥 네가 키우는 걸로 해. 나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거야? 응. 나 다음 주에 집 나갈 거야.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그 남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는 남편을 보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출장 가. 한동안 못 봐. 언제 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매일 밤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양육권은 나에게, 재산 분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이 전부였죠. 좋아. 그럼 나 혼자 키우지 뭐. 나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남대문 시장 좌판. 옷을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며 일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왔지만 우리 딸은 나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셔. 우리 딸 위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조사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 아빠 뭐 하는지 물어봐야 숙제할 수 있어. 나는 그날 밤 5년 만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혹시 김정훈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전 부인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잠시 후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전화했어? 딸이 아빠 보고 싶대.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지금 나 바빠. 미안하지만 안 돼. 딸이 많이 보고 싶어 해. 제발. 야, 내가 지금 새 가정 꾸렸잖아. 전부인 딸 만나러 가면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 딸이잖아. 미안해.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날 밤 딸 몰래 베란다에서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이 무슨 죄가 있을까? 하지만 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또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됐고 나는 계속 일했습니다. 시장 좌판,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검사 될 거야. 검사? 왜? 나쁜 사람들 벌 주고 싶어? 엄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꼭 검사 되자. 나는 딸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꼭 성공시켜야 해. 2025년 봄. 엄마, 나 합격했어. 검사 됐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 나 해냈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딸의 검사 임용식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다 해준 거야. 나 평생 엄마 은혜 잊지 않을게. 딸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 한 가지 더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 결혼해. 뭐? 정말?
응, 같은 기수 검사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다음 달에 결혼식 할 거야. 어머, 우리 딸이.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주일 후 딸이 심각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연락 왔어. 뭐?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빠가 SNS로 나 찾아냈대. 검사된 거 기사 보고.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오고 싶대. 결혼식에? 응. 자기가 신부 아버지니까 혼주로 참석하고 싶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아빠 보고 싶으면 만나. 하지만, 응? 엄마는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위해서 온 건지 궁금하네.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그런데 왜 하필 내가 검사되고 결혼한다니까 나타났을까?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땠어? 엄마 아빠가. 응? 결혼식 때 혼주석에 자기랑 지금 부인 앉겠대. 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기가 나 챙기겠대. 이제부터 아빠 노릇하고 싶다고. 엄마 자리에는 하객석 아무데나 앉으라고 했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 전 딸과 나를 버리고 떠날 때와 똑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이라는 것을. 민서야. 응, 엄마.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정말 아빠가 혼주석에 앉는 거 괜찮아? 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모르겠어.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화가 났어. 30년 동안 나 한 번 안 찾아보고 양육비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와서 아빠 행세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 그럼.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빠잖아.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엄마 둘 다 혼주석에 앉는데 나만 엄마 혼자면 뭔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게 혼주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아빠랑 화해하고 싶으면 엄마는 괜찮아. 정말? 응.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 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나보기로 했어. 한 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만약 아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나도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엄마는 내 결정 존중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변했을 리 없다는 것을. 딸이 두 번째로 그 남자를 만난 날 나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 있어? 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무슨 일인데? 아빠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나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검사면 돈 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혼하면
예단도 받을 거 아니냐고.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뭐래? 결혼 후에 사위한테 빌려달라고 해달래. 검사끼리 결혼하면 돈 많을 거라고. 이 미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그 사람 전화번호 줘. 엄마, 줘. 엄마가 직접 말할게. 딸은 주저하더니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나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이수진. 아, 수진 씨.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전 부인과 통화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긴. 30년 만이지.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어? 민서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아, 그게 지금 내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딸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어때? 뭐가 어떠냐고? 3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딸 얼굴도 안 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해? 야, 그게 내 잘못이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돈이 없었다고. 없긴 무슨. 새 장가 갈 돈은 있었잖아. 그건 그렇고 어쨌든 민서는 내 딸이잖아. 딸이 아빠 좀 도와주면 어때?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신이 민서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낳아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낳아줬다고? 그래, 당신이 낳긴 낳았지. 근데 키운 건? 밥 먹인 건? 학원비 낸 건? 대학 등록금 낸 건? 전부 다 내가 했어. 당신은 딸 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본 적도 없잖아. 그건 그래도 나는 아빠야. 아빠 자격이 있어야 아빠지. 당신은 그냥 정자 기증자일 뿐이야. 아, 이수진.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30년 동안 딸 생일 한 번 챙긴 적 있어? 아프다고 연락 왔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어? 없잖아. 당신이 한 거라곤 30년 전에 우리 버리고 나간 것뿐이야. 그러고 이제 와서 결혼식 혼주하겠다고?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인간이 혼주석에 앉을 자격 없어. 내가 법적으로 아빠야. 호적에도 내가 아버지로 올라가 있다고. 법적으로? 좋아. 그럼 법적으로 따져볼까? 당신 3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줬지? 지금 계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건 양육비 청구 소송 걸면 이자까지 합쳐서 최소 1억은 나올걸. 낼 수 있어? 그리고 민서 결혼식에 당신이 혼주로 나가고 싶으면 최소한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부터 정산하고 와. 그게 상식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혼주석에 앉고 싶으면 먼저 아버지로서의 의무부터 다하라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어쨌든 민서는 내가 키웠고 내가 검사 만들었어. 당신이 끼어들 자리 없어. 야, 이수진. 너 정말. 그리고 하나 더. 민서한테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마. 다시 한번 그런 얘기 꺼내면 그때는 정말로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법적 조치? 응. 양육비 청구 소송. 30년치 전부 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너. 그리고 민서는 검사야.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당신이 민서한테 무슨 짓 하는지 민서가 다 기록하고 있을 거야. 조심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야, 엄마. 고마워. 딸이 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알겠어. 아빠는 변하지 않았어. 나를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고 온 거였어. 민서야, 엄마, 나 결정했어. 결혼식에 아빠 안 부를 거야. 혼주는 엄마 혼자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씨,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양육비는 못 주겠지만 결혼식도 안 갈게. 미안해. 짧은 문자였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용서될 것 같아 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나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예단 준비, 하객 명단 작성, 식장 예약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혼주 한복 맞춰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한복집에서 나는 여러 벌을 입어봤습니다. 딸이 옆에서 이것저것 골라줬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마, 오늘만큼은 제일 예쁜 거 입어야지. 엄마가 주인공이야. 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 날만큼은 당당하게 혼주할 거야.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딸이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지금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할 것 같아. 지금 갈게. 1시간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도 왔네. 무슨 일이야? 딸과 사위가 마주보더니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연락 왔어. 뭐? 또? 응. 이번엔 결혼식 관련해서. 결혼식은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빠가 마음을 바꿨대. 그리고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겠대. 변호사?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께서 혼주 자격을 법적으로 주장하시겠답니다. 법적으로? 네. 호적상 아버지이기 때문에 혼주는 본인이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만약 어머니께서 혼주를 하신다면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엄마 아빠가 진짜 변호사랑 같이 온대. 그리고 결혼 축의금도 본인이 받아가겠대. 법적으로 아버지니까. 그 순간 나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축의금을? 네. 그리고 신부 측에서 받는 모든 예단과 예물도 본인이 관리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이가 없어서.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서야, 준혁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어떡해? 일단 엄마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변호사? 응. 그 사람이 법으로 나온다면 나도 법으로 대응할 거야. 다음 날 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최근의 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30년치 양육비, 이자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 정도요? 대략 계산하면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것 또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혼주하는 건 문제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쪽이 혼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은 30년 동안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니 혼주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날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남자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결혼식 방해 금지 통지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뭐 보냈어? 응.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냈어. 아빠가 완전 화났어.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말렸대. 말려? 뭘? 양육비 청구 취소하래. 안 그러면 결혼식 날 진짜 난리 낸대.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무슨 준비? 결혼식 날 경찰도 대기시켜놨어.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 취할 거야. 엄마, 민서야, 넌 이제 행복한 결혼만 생각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리고 결혼식 전날 그 남자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왜? 내가 잘못했어. 양육비 청구 취소해줘. 제발. 왜 취소해줘야 하는데? 나 지금 돈이 정말 없어. 1억 5천만 원 그거 어떻게 내?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30년 동안 안 준 거 이제라도 내는 거지.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서 아빠, 아니 김정훈 씨. 나는 30년 동안 당신한테 봐달라고 빌었어. 양육비 달라고, 딸 좀 만나달라고.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안 된대잖아. 바쁘대잖아. 이제 와서 봐달라고? 너무 늦었어. 수진 씨, 제발. 그리고 결혼식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경찰 부를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거고. 알았어. 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결혼식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길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깔던 모습,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모습, 딸의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딸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도 정말 멋있어. 제일 아름다운 혼주야.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행복해야 해. 응, 엄마. 엄마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평생 잊지 않을게.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주석은 2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하객 중 몇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안 오셨나? 글쎄, 혼주가 한 분밖에 없네.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식장 입구가 열리더니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부인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이 신부 아버지 아니야?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당당하게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주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왔어?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 딸 결혼식인데 내가 왜 못 와? 나는 법적으로 아버지야. 법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비켜. 여기 내 자리야. 그는 내 옆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정훈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지금 나가. 왜? 내가 왜 나가야 해?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웃기지 마. 내 딸 결혼식에 내가 온 게 무슨 죄야? 바로 그때 식장 뒤편에서 딸이 걸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아빠. 딸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딸을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너. 아빠, 나 한 가지 물어볼게. 뭐?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 남자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그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건 내 생일 한 번 챙긴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간 적 있어? 학원비 내준 적 있어?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 민서야, 그건 아빠가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됐어? 그럼 왜 새 가정은 꾸렸어? 왜 지금 옆에 있는 이모는 명품 가방 들고 있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그건. 아빠, 나 검사야.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뭘? 양육비 미지급 건. 30년치 계산하면 이자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 나와. 지금 당장 낼 수 있어?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행사를 방해한 건 업무방해죄야. 지금 당장 고소할 수 있어. 민서야, 아빠 말 좀. 아빠 자격 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나 한 번 안 찾아보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돈 한 푼 안 보내고 그러고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해? 내가 검사 됐으니까? 내가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나 엄마 혼자서 키웠어.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줬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면서까지 날 키워줬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우리 버리고 나갔잖아. 민서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 내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아빠가 끼어들 자리 없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주석은 엄마 거야. 엄마 혼자 앉는 거야. 그게 맞는 거니까. 딸은 나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나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엄마 오늘 당당하게 혼주해. 엄마 자격 충분해. 식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식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현재 부인도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고 딸이 남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께서 홀로 신부를 키우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몫까지 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 행복만 하자. 더 이상 아픈 일 없게 하자. 결혼식이 끝나고 딸과 사위가 나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어머니, 저희가 효도할게요. 평생 모시고 살게요. 사위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모시긴 뭘 모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딸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 할머니 될 거야. 나는 전화기를 든 채로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이름 엄마가 지어줘. 내가? 응.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면 우리 아기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예쁜 이름 지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딸아이를 안고 울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말 잘 견뎠구나.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는 행복하게만 자라게 할 거야. 에필로그 1년 후 나는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 3살배기 손주가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예쁘지? 응.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저기 나 좀. 할 말 없어. 손주 보고 싶어서. 나는 손주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볼 자격 없어. 수진 씨, 제발. 30년 전에 당신이 우리 버렸을 때 당신은 이미 할아버지 자격도 잃었어.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손주는 금방 잊고 다시 나비를 쫓아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행복할 거야. 당신 없이도.